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분명 진심으로 잘해줬는데 왜 자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까? 처음엔 그냥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래서 마음 열고 기꺼이 내어줬죠. 시간도 감정도 정성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호의는 당연한 게 됐고 한 번 거절이라도 하면 정말 실망이야. 너도 별 수 없구나. 이런 말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잘못한 건 너무 잘해준 거였구나.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잘해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잘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 경계 없이 거절 한마디 못하고 상대가 선을 넘을 때마다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이렇게 웃어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는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 아니,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죄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잘해주는 게 문제라는 것. 이제는 착하게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이용만 당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대해야 사람들이 당신을 귀하게 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착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의 심리를 강력하게, 적나라하게 까발려 보겠습니다. 착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뻔뻔할 뿐이죠. 첫 번째, 그들은 우월감에 빠진 멍청이들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따뜻하다.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아, 얘는 좀 휘두르기 쉽겠는데? 한두 번만 부탁해도 바로 해줄 스타일이네. 어차피 못 거절하니까 내가 이득 좀 보자. 그들은 속으로 자신이 더 똑똑하고 더 우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우월적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판단과 통제가 뛰어나다고 착각한다. 네, 그 잘해준 사람을 깔보고 자기 뜻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내면이 허약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멍청해서 감사라는 감정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배려가 배려로 안 보입니다. 그저 자기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틈 혹은 기회로 보일 뿐이죠. 그래서 당신이 한두 번 양보하면 아, 저 사람은 해주는 게 당연해. 이렇게 뇌가 학습해버립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도 3번, 4번 도와주면 그 정도는 늘 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딱 한 번 거절하면 왜 갑자기 그래? 요즘 너 변했어. 되게 쪼잔하다. 그거 하나 못 해줘?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착함이 기본값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값이 무너질 때 자기 권리가 박탈당한 듯 반응하는 거죠. 그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이런 말이 맴돕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아니요.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본색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품격은 그가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자기보다 더 착한 사람, 더 여린 사람을 보면 감사가 아니라 우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는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잘해준 만큼 무시당할 바엔 적당히 하고 선을 긋는 게 100번 낫습니다. 착함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세요. 무례한 사람에게 친절을 주는 건 물 붓는 항아리에서 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의 정성만 줄줄 새고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 처음엔 말도 예쁘게 합니다. 정말 고맙다. 너밖에 없었어. 이번 한 번만 도와줘. 그 말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힘들다니까 한 번쯤은 도와주지 뭐. 그래서 도와줍니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딱 한 번만이라더니 두 번, 세 번,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그건 너밖에 못해. 이번에도 좀 해주라. 내가 잘하잖아. 내가 안 해주면 다 곤란해져. 그 말투가 익숙해질 때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호의를 고마워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권리처럼 여긴 거였구나. 이게 바로 무례한 인간들이 가진 전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받을 때는 감사한 척, 받고 나면 당연한 듯.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책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이런 사람들을 테이커라 불렀습니다. 테이커는 당신의 배려를 진심이 아니라 기회로 여긴다. 그리고 한 번의 성공적인 수락이 있으면 그 다음엔 요구를 시작한다. 이들은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습니다.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절하는 순간 순식간에 얼굴을 바꿉니다. 진짜 실망이다. 너답지 않다. 그깟 거 하나 못해줘? 그깟 거? 그깟 거라면 왜 당신은 못하고 나한테만 미루는 거죠? 진짜 문제는 부탁이 아닙니다. 그 부탁이 의무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번 도와주면 고마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합니다. 아, 얘는 이렇게 하면 도와주네. 이거 내 기본 옵션으로 써야겠다. 당신의 친절을 시스템처럼 써먹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해준 일을 안 해주면 왜 이번엔 안 해? 넌 원래 그런 애 아니었잖아. 요즘 너 좀 많이 변했다? 이런 말로 당신을 흔듭니다. 그때마다 괜히 미안해지고 내가 너무했나? 자책하게 만들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고마운 사람은 절대 왜 안 해줘?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친절은 강요되는 순간 가장 추한 이름으로 바뀐다. 그건 바로 이용이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두 글자로 정리하면 됩니다. 거름. 더 이상 호의를 베풀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내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죄책감을 무기로 삼는 교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직접 화내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대신 아주 교묘하게 당신의 착한 마음을 찌릅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어. 넌 내 편이잖아. 내가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끝이야. 부탁할 사람 너밖에 없어서 그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우린 괜히 죄책감이 들고 안 해주면 나쁜 사람 될까봐 결국 또 도와줍니다. 그런데 도와줬더니 어때요? 그 사람이 달라졌나요? 아니죠. 도와줄수록 요구는 더 늘어나고 거절하면 서운한 티 팍팍 냅니다. 아, 알겠어. 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기대한 내가 바보지 뭐. 됐어. 다음부터는 너한테 이런 부탁 안 할게. 이런 말 들으면 속이 미어지고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바로 죄책감을 이용한 심리 조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형은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로는 내가 옳아도 감정적으로는 내가 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은 척, 도와주면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또 요청. 내가 한 번 망설이면 너 변했네? 너 요즘 왜 그래? 하고 내 감정을 흔듭니다. 이쯤 되면 부탁이 아니라 감정으로 협박하는 거죠.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는 책에서 이런 조종형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늘 피해자의 가면을 쓴 가해자다. 당신의 양심과 죄책감을 자극해 결국엔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긴다.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입으로는 이건 내 책임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넌 날 이해 못해.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너 아니면 누구한테 말하겠어?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만드는 말입니다. 정작 이용당하고 있는 건 나인데 왜 내가 미안해야 하죠? 왜 내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죠?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이 죄책감을 무기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을 두고 단호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칼 없는 전쟁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다. 이제 무장해제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부터 버리세요. 진짜 나쁜 사람은요, 당신의 착함을 죄로 만들고 자신의 요구를 의무처럼 밀어붙이는 그 사람입니다. 자, 이제 아셔야 합니다. 상대가 나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당하고만 있다면 이제는 내가 대처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진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내 곁에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방법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죄책감 대신 분노를 느끼세요. 내가 너무했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은요, 우리가 너무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해준 겁니다. 처음엔 진심이었습니다. 좋아서 도와준 거고 마음이 같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은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나 못해줘? 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난 너만 믿었는데.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내가 너무했나?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감정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건 억울함입니다. 내가 준 마음이 무시당했을 때, 내가 보여준 배려가 짓밟혔을 때 느껴지는 정당한 감정입니다. 이 억울함은 참아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표현해야 할 감정이고 내 경계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분노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욕은 우리가 그것을 참을 때 더 깊어진다. 이 말은 곧 내가 침묵할수록 상대는 더 나를 깔본다. 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죄책감이 착한 마음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한 감정입니다. 착한 사람이 단단해질 때 가장 품위 있는 강자가 됩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세요. 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 첫걸음이 바로 죄책감이 아니라 분노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 한계를 명확하게 선포하세요. 착한 사람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상대는 자꾸 다가옵니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너니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이야.
당신은 한 번 더 도와줍니다. 그 사람은 한 걸음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도움은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건 못하겠어요.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일까요? 착한 사람일수록 거절은 미움받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합니다. 가장 따뜻한 사람들은 자기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이다. 왜일까요? 자기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타인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해보세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제 삶을 먼저 챙겨야 해서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실망이야. 넌 변했어. 이런 말을 한다면 이렇게 답하세요. 거절했다고 실망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 게 아니겠죠?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선언입니다. 상대가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의 진짜 힘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멈출 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존중받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이 내어주셨다면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지키는 선을 단단히 그으세요. 세 번째, 미안해요. 대신 고마워요를 말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작은 일에도 아이고 미안해요.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괜히 부탁드렸죠? 이렇게 미안함부터 꺼내는 습관. 사실 우리 세대에게는 민폐 끼치지 않는 사람이 예의 바른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요, 자꾸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더 쉽게 선을 넘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늘 낮은 자세를 취한다 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자주 듣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별것도 아닌 걸로 미안해하세요? 괜찮다니까 왜 그래요? 상대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계속 사과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만 더 작아집니다. 그럴 땐 미안해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든든했어요. 사과는 마음을 줄이는 말이고 감사는 마음을 나누는 말입니다. 게다가 감사는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미안해요가 아니라 고마워요라고 말할 때 상대는 훨씬 기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민폐가 아니라 고마운 존재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조심스러운 사람으로만 남기지 마세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 작은 말 한마디를 바꿔보세요. 미안해요. 대신 고마워요. 네 번째, 왜 대신 그럴 수 있죠를 말하세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 그랬지? 그런데요. 이 왜라는 질문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상대의 행동에 매달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과 태도에 감정이 휘둘리고 그 사람을 해석하느라 내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죠. 사실 이 왜라는 말 뒤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 넌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가 해결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겠다. 나는 안 하지만 저런 사람도 있긴 하지.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번은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말처럼 관계를 지혜롭게 이끌고 싶은 사람은 왜 저럴까? 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을 상처에서 지켜주는 심리적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5번째,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일수록 늘 오해받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그날은 상황이 좀 달랐어요.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상대는 더 깔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설명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불리한 입장에 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러나 이런 생각을 불러오게 되죠. 설명은 진심이 통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이미 당신을 의심하고 비난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100번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믿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이건 냉정한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끝없이 나를 증명하려 들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남의 판단에 휘둘릴수록 내 삶은 점점 남의 것이 된다. 당신 삶의 주인은 당신 자신입니다. 모든 걸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삶에서 이제는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당당히 나와 함께 걸어가세요. 6번째, 맞춰주기보다 존중받기를 선택하세요. 좋은 관계를 위해 우리는 참 많이 양보하고 맞춰줍니다. 그냥 내가 한 발 물러서면 되지.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괜히 싸우지 말고 내가 참자. 그런데요.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고요? 상대는 점점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늘 나를 맞춰주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서 존중이 아니라 편리한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심리학자 해리 스타크 설리번은 말합니다. 관계는 서로의 고유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숙해진다. 맞습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내가 얼마나 맞췄느냐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존중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그 방식보다 이게 더 편해요. 그렇게 하는 건 제 성향엔 조금 맞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 말을 꺼내보면 알게 됩니다. 당신의 기준을 말했을 때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걸요. 진짜 남아야 할 사람은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당신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 이제는 지우지 말고 분명히 그리고 자신 있게 꺼내놓으세요. 그게 바로 당당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좋아서 해준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배려가 만만함으로 바뀌는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6가지 방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그동안 상처받았던 이유, 이제 조금은 보이시지 않나요? 그동안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사람에 머물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상대를 위해 너무 많이 내려놓았을 뿐 우리의 마음과 품격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외면받는 착함보다 존중받는 단단함으로 나아가세요. 마음을 지키는 말, 경계를 세우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를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 안에 단단한 멋을 깨우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